그 다음에 이 무릎의 뼈는 약간 이렇게 좀 길다란 네모로 저는 그려주는 편입니다. 저는 그림을 조금 더 지저분하게 그려도 상관없고 좀 깔끔하게 그려도 상관없는데, 초보자분들은 지저분하게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자, 이렇게만 봐도 훨씬 느낌 나지 않나요? 한쪽만 떠볼까? 안녕하세요, 조명입니다. 오늘은 농구하는 거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. 오늘은 라이브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농구하는 장면이 좀 어렵죠? 어려운데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해볼게요. 우선 제가 몸을 그릴 때 어떤 순서로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면서 그려볼게요. 우선 이 장면은 조던이죠. 우선 몸의 기울기를 정합니다. 기울기를 정한다는 것은 몸이 이렇게 서 있으면 계란형으로 갈비뼈가 있다면 서 있는 거고, 지금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. 이렇게. 기울기가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갈비뼈를 기준으로 어깨 위치를 잡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어깨를 이어주는데, 이때 그 쇄골을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 고개를 더 숙이느냐 좀 덜 숙였느냐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. 여기는 좀 많이 숙인 모습이니까 이 정도. 그 다음에 이 갈비뼈 좀 겹쳐서 중간 동그라미 한번 그려주고,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때는 사각형으로 대략 이런 느낌이 될까요? 정확하지 않습니다. 저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한번 그려봅니다. 이 상태에서 약간 그 흐름을 조금 잡아주면 좋아요. 인체의 중심 흐름은 이 척추가 있고, 이 가운데에서는 이 쇄골 가운데서 흐르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. 이렇게. 지금은 옷을 입고 있는 그림인데, 우선 인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누드로 근육을 한번 그려볼게요. 전반적인 이 흐름을 그려주면 좋아요. 저희 박스로부터 이제 다리 그리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잡아놓고 무릎 위치를 정합니다. 그리고 이 무릎은 약간 앞을 향하고 있는 무릎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요. 그 다음에 이 무릎의 뼈는 약간 이렇게 좀 길다란 네모로 저는 그려주는 편입니다. 그 다음에 발목의 위치를 잡고, 이때 이렇게 휘어있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. 실제로 이뼈가 이렇게 휘어있거든요. 자, 저쪽 다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휘어있고, 발끝이 여기 있으니까, 자, 요 다리는 조금 앞쪽을 향하고 있으면 이렇게 잡아서 앞쪽을 보고 있는 것처럼. 신발 그리기 어렵죠? 저도 잘 못 그립니다. 자, 그 다음에 어깨를 아까 그렸는데, 어깨 이 삼각근을 이렇게 겨드랑이 부분이 어디에 위치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. 그 다음에 이쪽 팔은 잘 안 보이겠지만 꽤나 앞을 향하고 있는 모습. 여기가 거의 한 이 정도 있겠네요.
숟가락. 자, 이 어깨에서부터는 내리고, 그 다음에 이쪽 팔 역시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쪽 팔도 이렇게 가는 것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돌려서 그려주시면 좋습니다. 제 예전 영상하고 다르게 좀 많이 지저분하게 그리는 것 같네요. 자, 턱에 위치를 잡을 건데 턱을 이 몸 안쪽에 그리면 그릴수록 더 숙여 있는 느낌이 들 거예요. 그리고 얼굴은 늘 조금 길다랗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런 흐름을 잡아줍니다. 지저분하게 해도 괜찮아요. 이렇게 휘어져 있고, 다리가 갔다가 가고, 그 반대로 이쪽 다리가 이렇게, 뭔가 어떤 스피드를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근육을 조금 묘사를 해볼게요. 이 쇄골은 이 가운데에서부터 이 어깨 처음 시작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이어준다고 보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이 얼굴도 기억하시나요? 코가 거의 외가 끝에 거의 맞닿아 있는 포즈입니다. 이때 중요한 거는 이쪽 눈이 코에 의해서 가려진다는 점이죠. 저는 조던을 그리진 않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저는 그림을 조금 더 지저분하게 그려도 상관없고 좀 깔끔하게 그려도 상관없는데, 초보자분들은 지저분하게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괜찮습니다. 나중에 지우개를 한번 이렇게 지우면은 깔끔해지니까요. 얼굴 인상이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우선 이따가 더 고쳐볼게요. 자,
요 라인은 이쪽에 있는 2두와 여기 3두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라인입니다. 자, 옷을 한번 그려볼게요. 옷을 그릴 때 특히 이런 바지 같은 경우는 이런 라운드 때문에 이쪽 다리가 훨씬 앞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손 같은 경우도 이런 흐름 기억나시죠? 그런 흐름처럼 이렇게 같이 보이는 데만 살짝 해주시고,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런 흐름을 한번 볼까요? 자, 얼마나 더 역동적인지, 상체가 더 이렇게 숙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, 그러면 옷 부분을 조금 더 안쪽으로 이렇게, 물론 이 부분은 몸이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더 줄여보면 더 숙인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해요. 기본적인 포즈는 다 나왔는데 이제 중요한 건 디테일이겠죠? 디테일적인 부분은 저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천천히 그림을 그려볼게요. 자, 이거 한번 지워봅니다.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연필은 B입니다. 가끔씩 2B나 4B를 사용하기도 합니다. 이 연필은 문화 더존 컴퓨터용 연필인데 일반적인 연필이에요. 미술을 위한 연필도 아니고
대신에 한국에서만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번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농구할 때 이런 머리 하면 꼭 서태웅 같더라고요. 서태웅과 닮진 않았지만 최근에 슬램덩크 보신 분 계신가요? 저는 엄청 감동적이게 봐서 옷의 이런 옆에 보이는 라인들은 이 라인 역시 그림을 되게 입체적으로 보이기도 하니까 이런 라인이 없더라도 하나씩 그려주시면 꽤 도움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손 같은 경우는 이게 손이 앞으로 향했을 때는 이렇게 손의 이렇게 앞면을 먼저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은 조금 띄어서 그려주시고 땀을 그려야겠네. 땀을. 다리가 짧아진 것 같네요. 화면으로 보니까 다리가 엄청 짧은 것 같은데 어떻게 고칠까요? 다리를 더 많이 들어있는 모습으로 자, 우선 이렇게 그려봤습니다. 엄청 잘 그린 그림은 아니죠? 하지만 이런 역동적인 포즈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. 이렇게 그리면 너무 아쉽고 조금 밋밋하니까 그냥 좀 사비 연필로 외곽 라인을 조금 진하게 따줘도 좋습니다. 자, 이렇게만 봐도 훨씬 느낌 나지 않나요? 한쪽만 따볼까?
안녕.